네, 안녕하십니까. 국어강사 김남준, 대치명의 미군 캠퍼스 2024년 커리큘럼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리큘럼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국어강사 김남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대치명의 미군 캠퍼스에서 이제 구성고등학교 1, 2학년 내신 수업을 중심으로 지금 쭉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지금 윈터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이제 고1, 고2 정규 수업, 그러니까 이제 수능이나 모의고사를 대비하기 위한 수업을 중심으로 이제 커리큘럼을 제작하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가스터디 러셀을 올해부터 이제 출강하면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이제 수업도 진행하고요. 동시에 이제 외고 친구들을 이제 내신 수업 맡아서 그 친구들의 또 이제 고1, 고2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은 제 경력보다 이제 이 위에 적어놓은 이제 저의 캐치프라이즈를 설명을 드리고 본격적인 내용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이제 국어의 기본을 통해 본질을 꿰뚫는 눈을 갖자, 이게 이제 저를 소개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장이라고 생각해서 여기 적어놨는데요. 기본적으로 제 수업의 특징은 아이들에게 국어의 기본적인 능력, 다른 말로 하면 글을 읽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 요거에 제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요 내용을 적어놓고 그걸 통해서 출제 원리를 깨닫도록 함을 이제 제 강의에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또 자세한 국어의 기본을 향상시키는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루고요. 여기 이제 경력,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컨텐츠, 그 다음에 이제 학력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요거는 지금 제가 띄워놓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024년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2024년 커리큘럼,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에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을 중점적으로 이제 제가 강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고1, 2, 특히 이제 겨울방학 커리큘럼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는 이제 올 한 해 커리큘럼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꾸려서 가는지까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1 커리큘럼부터 이제 학년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건데요. 자세하게 제가 이제 겨울방학 때 저는 어떤 방식으로 고등학교 1학년 커리큘럼을 짰는지, 그리고 그 수강 대상은 누구고 이제 학습 목표는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한번 띄워봤습니다.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로 갓 올라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제 겪는 문제가 지금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이제 첫 번째, 문학이나 문법의 개념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문학을 감상하는 문제에서 이제 감상을 말 그대로 느끼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를 푸는데 이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문제풀이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친구들, 네, 요런 이제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점이 발생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이번 윈터 고1 커리큘럼의 이제 목표로 삼은 것이 이 옆에 써놓은 요 세 가지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이제 개념어 부족을 국어 기본기 향상을 통해서 보완하고요. 그 다음에 문학을 감상하는 문제에서 저는 이제 낯선 작품을 분석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커리큘럼이 진행이 된다는 점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을 읽는 방법을 통해서 문제풀이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 어쩌면 문제점이고 어쩌면 이 단점을 이제 해결을 해드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윈터 내신 근본이라는 교재를 통한 이제 수업 내용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가 이제 대치명의 미군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고등학교 1학년 수업은 총 2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학생들께서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제가 여기에 그래서 헷갈릴까봐 날짜를 적어놨습니다. 자, 제가 주중에 진행하는 수업, 즉 수요일에 진행하는 수업은 여기 위에 적어놓은 것처럼 국어의 기본을 향상하는 수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예를 들면은 개념어라든지 아니면은 문학을 분석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글을 읽는데 오래 걸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에 중점이 맞춰져 있는 커리큘럼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개념, 즉 뭐 화자부터 운율, 심상부터 시간의 변화, 공간의 변화 또는 대비, 그리고 기승전결이나 문학 감상의 관점 등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1월달에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독서 같은 경우는 글을 읽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아이들에게 각 갈래별, 예를 들면 서양 철학, 동양 철학, 경제, 법과 제도 등의 이제 다뤄지는 제재별 글을 읽는 방법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1월달 커리큘럼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문법 같은 경우는 많은 친구들이 문법 개념에서 품사라고 했을 때 정작 품사가 단어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자체를 깨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보통 이제 저는 모든 문법의 기초는 단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토대로 이제 1월달에는 단어에 대한 설명, 문법에 대한 기초를 1월달에 쭉 진행을 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어서 2월달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계속 수요일날 주중에 수업을 하게 됩니다. 문학은 이제 앞에서는 문학 개념, 즉 사실 시에 대한 개념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2월부터는 소설, 산문에 대한 개념으로 인물과 인물 성격의 보편성 여부, 그 다음에 문학에서 특히 소설에서 갈등이나 구성 등의 특징들, 그리고 구성 관련 용어들, 그리고 인물 제시 방법 등을 이제 문학 개념으로해서 다루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뒤이어 독서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싫어하는 분야죠. 과학 지문들을 또는 기술 지문들을 제재로 다루고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법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출제되는 이제 문법 개념들을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첫 번째로는 문장 성분이라고 해서 이제 예를 들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뭐 높임 표현, 그 다음에 피동 표현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그거를 배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이 어절이 목적어인지 서술어인지 이런 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기본적으로 다루고 그 다음에 문법 요소를 다루고 방금 이제 문법 요소를 하면 높임 표현 등을 말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의문의 체계, 요것도 1학년 때 이제 배우게 되고 그 배우게 되는 부분에서도 기초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음 모음의 체계를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의문의 변동을 2주에 걸쳐서 공부하게 된다까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의문의 변동 같은 경우는 문법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늘 아이들에게 말하는데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범위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스타트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시작을 잘 끊는 맥락에서 의문의 변동을 잘 공부해놔야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잘 보는 맥락에서 이 부분을 다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거기에 더불어 모든 모의고사 문법 문제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의문의 변동을 꼭 한 문제씩은 출제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얘를 알고 있으면 한 문제는 맞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의문의 변동을 2주에 걸쳐서 공부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요. 지금 제가 다루고 있는 이 커리큘럼은 수요일 7시 주중 커리큘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1 커리큘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주말 커리큘럼인데요. 제가 미국 캠퍼스에서 이제 주말 커리큘럼을 짤 때 이 부분에 조금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교과서 중심으로 한번 커리큘럼을 방학 동안 짜봤어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윈터 천재 2 국어 프리내신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교과서를 미리 보는 겁니다. 어떤 교과서냐면 천재 이성형 국어 교과서를 미리 보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학교 구분 없이 해당 교과서를 사용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이 수업을 들으면 이제 프리내신, 내신을 먼저 공부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겨울 커리큘럼이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의문 체계와 의문 변동은 고등학교 1학년 이제 반드시 출제되는 문법 범위이기 때문에 계속 다뤄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교과서 내용에서는 아침 이미지라는 시, 현대시입니다. 그리고 한대서 울다라는 현대소설, 그 다음 칠살리라는 이제 희곡이라고 부르는 극갈래 작품,
그리고 이제 비닐 우산이라는 교술가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수필입니다. 글쓴이의 경험이 담긴 글을 이제 공부하는 것이 1월달에 커리큘럼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1월달에 3, 4회차의 문법에는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 다뤄지는 문법인 한글 맞춤법. 요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첫째가 띄어쓰기고요. 두 번째가 이제 말 그대로 맞춤법이죠. 이 단어가 적절하게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그런 맥락을 배우는 단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월달로 넘어가서는 이제 2학기 시험 범위에 대한 말 그대로 프리 내신 수업이 진행되는데요. 그래서 가시리, 유리창, 가시리는 고전시가고 유리창은 현대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문법 요소, 높임 표현, 비동 표현 등을 2주에 걸쳐서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작품이죠. 관동별곡. 자, 관동별곡은 반드시 천재 이 국어 교과서를 쓰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배워두면 좋기 때문에 이 관동별곡은 제가 하는 수업이 아니더라도 요거는 미리 들어두면 좋다라는 거고 강조드리면서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한 고전시가 작품이고 경부철도 노래는 현대시 작품이긴 한데 이제 관동별곡과 같이 이제 수업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아홉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라는 현대소설 작품과 그 다음 삼재팔란, 레디메이드 인생이란 또 삼재팔란은 수필, 수필보다는 신문 사설이 더 적절하긴 한데요. 그리고 레디메이드 인생이라는 현대소설 작품을 2월달에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회차, 8회차에는 우리 2학기 기말고사에 다뤄지는 아이들이 아주 힘들어하는 중세국어 문법을 이제 2월달 7회차, 8회차에는 수업하게 된다. 아이들이 강의를 듣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아까 앞서 말씀드린 국어 기본 수업 같은 경우는 주중 수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수업은 여기 이제 적힌 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말 수업입니다. 그래서 1월 6일 토요일날 개강을 하고요. 오전 10시, 그래서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 수업을 들으러 오셔야지만 이제 같은 학년이더라도 수업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제 프리 내신 수업을 토요일에 오셔야 들을 수 있다. 요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이제 1학년 커리큘럼 소개를 마무리를 하고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2학년 커리큘럼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도 사실은 국어 기본 능력에 대한 거는 1학년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를 따로 나눠 놓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가장 첫 번째로는요. 지금 제가 여기 적어 놓은 것처럼 문학 개념어. 2학년 1학기는 특히 내신 수업에서 문학 교과서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1학년과는 다르게 1학기 내내 문학만 다루게 돼요. 그러면 문학 개념어를 제대로 모르거나 적용을 못하면 1학년 때 문학 개념을 모르던가 하고는 수준이 다르게 더 많이 틀리거나 어려움을 겪겠죠? 그래서 그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2학년이 되면 이제 고3 재수생들이 푸는 평가원, 즉 수능이나 모의고사 기출지문을 선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수강 대상을 설명드리면서 꼭 드립니다. 요거 이제 요 이후에 설명드리면서 왜 그런지도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역시 설명을 드리는 수업이 고2 커리큘럼의 기본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결국에 결은 같지만 세부적인 사항에서 다른 부분이 고1과 고2 커리큘럼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학습 목표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고2는요 1학년과 다르게 개념어를 그냥 익히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실전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 1학년 같은 경우까지만 해도 직유법을 가르쳤으면 직유법이 나와요, 시험에. 근데 2학년 때는 이렇게 안 나오고요. 어떻게 나오냐면 원관념과 그 다음에 보조관념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직유법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을 설명으로 바꿔버립니다. 학교 시험에서요. 물론 이거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아이들이 어때요? 직유법이 원관념과 보조관념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는 개념이라는 걸 알아야겠죠? 그래서 직유법만을 아는 게 아니라 그 직유법이 어떤 다른 표현으로 바뀌는지를 모두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그 맥락에서 학습 목표를 이렇게 세웠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평가원 기출, 이걸 왜 2학년 때 벌써 배워야 하느냐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쉽게 제가 고3도 수업하니까요, 고3 때 되면 평가원 기출 공부할 시간 많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3 때는요 소위 EBS 연계 교재가 나오는 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이 있죠. 그러면 그 교재의 양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쉽게 설명드리면 수능 특강 만약에 문학이라는 교재가 있다고 해보면요, 그 문학이라는 교재는 지금 아이들이 이 1학기 내내 다루는 문학 교과서의 두께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두껍습니다. 다시요, 수능 특강 문학 교재의 두께만 실제 고2 아이들이 쓰는 문학 교과서보다 두꺼워요. 한 권이요, 수능 특강 문학이요. 자, 제가 왜 한 권이요라고 강조드리는지 아실까요? 자, 고3 때는요, 수능 특강 문학, 고2 문학 교과서보다 두껍습니다. 그 다음 독서, 이것도 당연히 독서 교과서보다 두껍겠죠? 그리고 선택과까지 모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냥 권수로만 따져도 3배예요, 한 학기 동안. 거기에 방금 말씀드린 수능 특강 이외의 수능 완성,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여러 사설 모고들까지 과연 평가원 기출할 시간이 고3 때 있을까요?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요, 고2 때 틈만 나면 고3 기출문제 선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내신에 적용할 수 있으면 최고겠죠? 그래서 그 수업을 제가 커리큘럼에 다 담아뒀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독해를 하더라도, 즉 독서 지문을 읽더라도 전개 방식 중심으로 아이들이 이제 독해력을 늘릴 수 있게끔,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자세한 커리큘럼을 통해 설명드릴 건데, 글을 읽더라도 그 글의 전개 방식을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제 학습 목표 설명을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1학년과 마찬가지로 2학년 역시 주중 수업과 주말 수업으로 이제 종류가 나눠져 있는데요. 주중 수업 같은 경우는 목요일날 오후 7시에 진행이 됩니다. 첫 개강일은 1월 4일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때는 어떤 내용을 수업하느냐? 지금 저기 위에 적어놓은 것처럼 기출로 보는 문학과 독서를 수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출은 앞서 말씀드린 평가원 기출을 말합니다. 즉 고3 선행이라고 보셔도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입니다. 문학 개념을 공부합니다. 비교하기, 변화주기, 강조하기, 상징, 객관적, 상관문. 그런데 중요한 건 강조하기를 그냥 외우는 게 아니겠죠? 실제 기출에 강조하기라는 개념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확인하면서 표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면서 적용하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독서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죠? 전개 방식이요. 자, 어떤 글이 있습니다. 독서 지문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지문은요, 예를 들어서 정약용이라는 인물과 유영원이라는 인물을 제시를 하고요, 그 두 명을 중심으로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둘이 완전히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굳이 나눠서 제시하지 않았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정약용이라는 위인과 유영원이라는 인물의 공통점, 차이점을 중심으로 글이 서술될 겁니다. 이거를 아이들이 알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지문을 읽을 수 있고요. 이와 같은 방식을 앞서 말씀드린 전개 방식을 중심으로 아이들이 글을 읽는 그런 능력을 이제 말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대상을 비교하는 또는 대조하는 유형들을 인문사회 과학기술로 나눠서 공부하고, 그렇지 않고 한 대상만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채호라는 이제 독립운동가죠. 그분의 이제 지문이 실제 기출에 나온 적이 있는데, 그분의 이제 아라는 기본 개념을 통해서 그분의 어떤 주장을 쭉 분석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이 한 대상 분석 제시 유형에서 다루게 되고, 과학기술에도 해당하는 전개 방식의 지문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공부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2월 달에는 1월이랑은 조금 다르게 문학 개념을 공부하더라도 이제 소설의 전개 방식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시간의 흐름, 요약적 제시, 의식의 흐름, 성격 제시, 구어체. 아이들이 이거 잘 모르거든요. 구어체는 말하는 어투란 뜻인데, 만연체는 또 잘 모르거든요. 길게 지루하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과 애들이 뭐라고 질문하게요? 문장이 얼만큼 길어야 만연체죠? 몇 개를 세야 돼요? 이런 거 물어본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내신에서 아이들을 틀리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커리큘럼을 통해서 몇 덩어리까지 만연체야, 이런 걸 알려주진 않지만 실제 적용해서 이제 만연체로 본 애들, 단결체로 본 애들 우리가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리고 예스러운 문체, 어떤 방식이 예스러운 문체인지
그리고 액자식 구조는 실제 수능이나 고3 기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모두 다 실제로 확인하면서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독서 질문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과, 원인과 결과죠. 선우는 역사 지문에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지. 그 다음에 과학기술도 같은 맥락이고요. 비례반비례는 요거 이제 꽤나 자주 나오는 독서 고난도 기출 유형입니다. 예를 들면은 A라는 개념이 있고 B라는 개념이 있을 때 A가 커지면 B도 커진다. 비례 관계죠. 근데 이제 반대로 만약에 A가 작아지는데 B가 커지면 이건 서로 반비례 관계겠죠. 그래서 이런 유형의 추론 문제들을 아이들이 7, 8회차에서 읽어가면서 이제 독서 읽는 방법을 깨닫게 된다. 연습하게 된다라는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고2 기출로 보는 문학과 독서 주중 과정이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고1과 유사하게 주말 수업, 프리 내신 수업 이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2는 이제 고1과 다르게 조금 더 범용성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맥락이냐면 교과서 자체가 비상문학이라는 교과서를 기반으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비상문학은 이제 비단 요 미금 주변에 있는 고등학교들뿐만 아니고 전국에 이 비상문학 교과서를 사용하는 고등학교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수업하는 친구들 중에 또 다양한 학교들이 있고요. 그래서 비상문학 교과서를 1학기 교재로 다룬다. 학교 교과서다 라고 하면은 요 수업을 들으면 미리미리 선행학습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수업은 주말 수업입니다. 그래서 1월 6일 토요일날 오후 2시부터 이제 개강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등원시켜 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지금 제가 작품 수가 많아가지고 그냥 유형별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문학을, 특히 시를 읽는 방법이 상황 정서 태도를 통한 현대시 학습.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예를 들면 모란이 피기까지는부터 이 비상문학 교과서에 들어있는 작품들을 지금 제가 문학을 분석하는 방법을 통해 아이들이 학습하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시대별 구분을 통해서 많은 친구들이 일제강점기 하면 빠삭하게 일제강점기까지만 알아요. 하지만 이제 실제 현대시 같은 경우는 일제강점기도 있고요. 그 다음 한국전쟁도 있고요. 그 다음 군부 독재도 있고요. 그 다음 산업화 도시화에 대한 비판 같은 것들도 이제 시대별로 구분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요것 역시 비상문학 교과서를 중심으로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된다 라는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갈래 특성을 고려한 고전식 학습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고대가요라든지 아니면은 향가, 그 다음에 고려가요, 그 다음에 시조가사 등의 각 갈래별로, 그러니까 시대적 갈래죠. 어찌 보면 그 갈래별로 어떻게 고전시가들이 다른지를 3주차 때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주제별로, 요거는 보통 시조가사가 될 텐데요. 아이들이 뭐 충신 연주지사라고 하면은 임금을 사랑하는 내용이고 임금에게 충성을 바치는구나 까진 알아요. 근데 그러면은 어떤 거는 임금 사랑이고 어떤 거는 그냥 진짜 사랑인지 구별할 수 있어? 물어보면은 확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4회차에 다루게 됩니다. 요거 이제 짤막한 팁인데요. 잠깐 이름 보면 됩니다. 자, 요거 이제 사실 유출되면 안 되는데 제 수업 내용인데요. 자, 정철 갑자기 사랑 내용을 노래하고요. 황진이 사랑 내용을 노래합니다. 자, 우리 순수한 친구들 같은 주제로 생각하거든요.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정철이 사랑 노래 부르면요, 이건 충성이고요. 황진이가 사랑 노래 부르죠? 이건 진짜 사랑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수업하는 내용의 맛보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왜 그런지는 제 수업을 들어야지만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이제 수업 꼭 들어주시면은 좋겠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2회차입니다. 2회차부터는 이제 소설, 산문에 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대산문은 기본적으로 인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물 중심 독해를 역시나 비상문학 교과서에 있는 작품들 중심으로 수업을 하게 되고요. 대표적으로 광장 같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대별 구분을 통한, 요것 역시 현대시랑 동일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일제강점, 한국전쟁, 그 다음에 군부독재, 그 다음 산업화 도시화에 대한 비판. 그래서 여기에는 뭐 예를 들면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이런 애들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분석해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를 제가 수업 때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 이제 7회차, 8회차에는 갈래 특성,
고전 산문도 모르셨겠지만 고전 소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다른 강사 비판이 될 수도 있지만 뭐 누구 제가 이름을 언급하는 건 아니니까 이제 제 자랑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옛날 글을 설명하는데요, 선생님이 자꾸 고전 소설이라고 설명하시잖아요. 그럼 그거는 조금 잘못된 설명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글은요 다 소설이 아니거든요. 소설이 아닌 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설명하려면 산문이라고 해야 정확하고요. 제가 리스펙하는, 보통 인정하는 강사분들은 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국어 강사를 선택하는 어떤 하나의 요소 중에 하나도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지, 이 제가 문학 전공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주제별 구분을 통한 고전산문 학습이라고 나눠놨는데, 요건 역시 이제 고전산문을 볼 때 주제별로 분류할 수 있다는 점을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컬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애정소설, 그 다음에 아니면 모유소설, 아니면은 영웅소설,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한번 그걸 쭉 정리해 본 적은 없을 수 있어요, 학생들이. 그래서 제 수업을 들으면 그걸 한번 쭉 정리해서 영웅소설의 특징은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것들을 공부하게 된다까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지금 제가 설명드린 수업은 주말 토요일 오후 2시 수업이다. 요거 이제 잘 기억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윈터 커리큘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었고요. 그러면은 선생님 1년 동안 아이들은 뭘 배우게 되나요? 요걸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저의 1년 과정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4년 연간 커리큘럼에서 제가 가장 힘을 주고 있는 부분은 이제 겨울방학이랑 여름방학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때가 아이들이 기본 실력을 기를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그 자체 교재 역시도 이제 제가 최대한 제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게끔 구성을 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아이들 겨울방학 때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 내신 근본 고1 교재입니다. 기출로 보는 문학과 독서 고2 교재입니다. 이걸 통해 문학 독서 필수 지문들을 개념어를 중심으로 학습하게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요건 이제 고2 교재 표지인데 조금 바뀔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셔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기본기를 다졌으면 이제 내신 수업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고1, 고2 내신 대비를 위한 국어의 룰이라는 표현으로 해서 내신 국룰 교재 수업을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 기본기 수업에 힘을 준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내신 국룰에 힘을 뺀다는 뜻이 아니고, 내신 국룰은 일단은 그 기본 콘텐츠가 있죠. 그게 뭐냐면 학교 교과서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나눠주신 학교 프린트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제가 막 휘황찬란하게 저희 막 기술을 많이 넣는 거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제자는 제가 아니고 학교 선생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내신 범위의 문화작품, 문법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일단 제일 원칙이지, 제가 알고 있는 거 아이들한테 막 휘황찬란하게 알려주는 게 제일 원칙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통해 제가 여기서 이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외부 지문이 뭐가 출제된 것인지를 이제 시쳇말로 작두를 타서 이제 점 찍어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내신 대비해서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게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내신 대비는 아이들에게 제가 친절하게 설명하고 아이들이 제대로 이해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해당 시험 범위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의 장점인 학생 관리 시스템이 이제 아이들에게 쭉 적용이 된다는 점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여름방학이 되고요. 여름방학 과정에서는 이제 수능 국룰이라는 교재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기출 문제, 여기서 말하는 기출은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통해서 처음 보는 작품과 지문을 대처하는 방법을 또 여름방학 때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고의 그 시나리오는 3월이랑 6월 모의고사 아이들 보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중간기말고사 보느라고 그렇게 모의고사 준비를 많이 못해요. 근데 중요한 건 9월 모의고사는 여름방학이 끝난 직후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시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풀파워로 수능 국룰을 통해서 아이들이 모의고사 점수 딱 올려가지고 잘 볼 수 있기를 이제 제가
요 연간 커리큘럼에서 계획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역시나 2학기 이제 내신 대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앞서 1학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아이들의 학교 선생님께서 출제하신 그 시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예측하고 적절하게 맞출 수 있을까를 중심으로 제 교재가 만들어져서 나간다 라는 내용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고1은 어차피 1학기는 2학기든 동일한 방식으로 교과서만 달라진 채로 간다, 요걸 이제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고2 같은 경우는 1학기와 2학기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1학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문학만 교과서에서 다루게 되지만 고2, 2학기 같은 경우는 독서만 교과서에서 또 다루게 되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특화돼서 내신 대비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문학 전공자이지만 독서 수업을 더 즐거워하는 사람으로서 독서가 내신 겁니다. 오히려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있죠? 통찰, 뭐 이런 말이 독서 지문에 나왔다. 그러면은 학교에서 통찰이라는 말을 선지해 내실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이런 게 이제 깨달음, 이런 말로 바뀌어서 나오는 것을 무수하게 제가 바꿔서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아이들은 저에게 질리겠죠. 일단 야, 저렇게 이 문장을 다 바꾼다고? 하지만 그걸 통해서 학교 시험에서 오히려 수월해, 학교 시험이 쉬운데 를 느끼게끔 만들게 이제 2학기 내신 대비를 해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물론 이제 이거는 또 학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학기에 선택 과목이 들어간 학교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고2 얘기 드리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언어와 매체, 문법입니다. 또는 화법과 작문. 이것은 화법과 작문이라고 하지만 말하기랑 글쓰기죠. 근데 그냥 독서입니다. 글 읽기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만약에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2학년 2학기 내신 대비는 요 해당하는 내용 역시도 다루게 된다는 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년이죠, 2024년 연간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궁금하신 점은 이제 영상 올라가면 그 영상 댓글이나 아니면은 이제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전화번호 전달받든지 아니면은 학원에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